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지노믹스에서 IR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현 부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온라인 IR에 참여해주신 모든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정우철 부사장님께서 저희 R&D 파이프라인 설명을 시작한 후에 모든 종료 후 저희가 Q&A를 통해 가지고 여러 투자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탈 디너믹스 정희철 부사장님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탈 디너믹스의 정인철 부사장입니다. 저희 크리스탈 디너믹스의 온라인 IR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가급적 좀 그 내용들을 빨리 말씀을 드린 후에 지금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이미 또 질문들을 주셨고 또 아마 이걸 진행하는 중에도 많은 질문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사의 내용을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앞에 그 서론적인 부분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과 좀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최근에 있었던 일만 먼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2019년에 그 스위스의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투자 그룹인 스위스의 벨뷰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뷰가 투자했던 회사, 스위스의 면역항암제 전문 회사인 백심과 역시 또 직접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저희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였고, 이 백심은 벨뷰가 최대 주주로 있고, 멀크가 2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는 중국 행루이 그 항서제약으로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면역관문 억제제 PD-1 항체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허가를 위한 또 임상 시험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럽 종양학회인 에스모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알발트노스타트의 췌장암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섬유증 치료 전문 회사로 마카온 주식회사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섬유증을 또 새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설립하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항들 또 그동안에 많이 또 아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요즘 최근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제 분자 표적 항암제에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 알발티노스타트의 췌장암 임상 2상이 막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에스모 학회를 통해서 최초로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이거를 식약처에 제출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더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알발티노스타트는 이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혈액암을 대상으로 이거는 현재 임상 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캄렘리주맙이라는 그 PD-1 저해제, 면역관문 억제제를 행위로부터 도입을 했고, 이거는 이미 중국에서는 허가가 났고 또 글로벌로도 많은 지금 이제 3상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허가를 위한 그 좀 임상 시험, 그러니까 보통 3상보다는 이제 훨씬 좀 그 약식의 그런 임상 시험으로 이제 그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빨리 허가를 받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그 알발티노스타트하고 이 캄렘리주맙하고 이렇게 병용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 병용 이제 간암을 대상으로 이렇게 임상을 진행할 것이고, 또 해외에서는 이미 해외에서 이제 그 승인을 받은 다른 이미 승인받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병용으로 해서 또 해외 임상을 동시에 국내와 해외에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알발티노스타트와 그 PD-1 저해제와의 그 병용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G806은
앱토지에서 이미 지금 임상 이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 초에 임상 이상이 들어가고 또 최근에는 임상 일상의 그 적응증을 하나 더 넓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분자표적 항암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감염제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에 잘 알고 계신 CG549는 MRSA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임상 2A까지 마쳤었고요. 그랬다가 제형이 변경, 더 개선을 우리가 시켰기 때문에 캡슐 6개를 태블릿 2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 과정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네덜란드에서 막 임상을 끝내고 아무런 이상이 없고 원래의 그 캡슐로 할 때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임상 이상을 이제 마친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항감염제 분야에서는 저희가 코비드-19으로 2개의 임상 신청을 하였고 그 중에 하나 케모스타트로는 신청에 대한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임상이 또 진행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룹 이제 진통 소염제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미 승인을 받은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아셀렉스와의 병용을 그 복합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0과 651이 지금 임상 일상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임상 후보로서 CG598 염증성 장질환으로 이제 후보 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그룹으로 섬유화증이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제가 마카온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또 섬유화증을 이제 새로운 한 분야로 진출해 나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금 전체의 그 모습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먼저 전체 큰 빅픽처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뒷페이지에서부터는 하나씩 좀 더 이제 중요한 것 위주로 췌장암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 이제 임상 이상이 막 마쳤습니다. 근데 췌장암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환자의 90%가 말기에 진단이 되고 말기에 진단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수술이 좀 불가능하고 또 진행성, 전이성 이렇게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막 마쳤습니다. 이 췌장암에 대한 표준 치료제로는 그동안에 이제 젬시타빈과 얼로티닙 이런 것들이 그 기존 표준 치료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젬시타빈과 아브락산과의 병용 이제 이런 것들이 표준 치료제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은 이렇게 효과가 좀 제한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은 개발 단계 희귀 약품으로 이미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임상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조건부 승인을 승인받기 위한 지금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췌장암 이상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임상의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러나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되었지만 2차 치료제는 아니고 이제 참 1차 치료제로 임상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한 사이클이 4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 6사이클을 이렇게 투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 1상에서 10명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임상 2상에서 24명을 했었습니다. 이 1상에서 이제 도즈를 정해서 약 그 250mg의 이제 도즈를 결정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때까지 기존 그 표준 치료제였던 젬시타빈과 얼로티닙 이것과 이제 같이 이 병용이 기존에 표준 치료제였는데 알갈티노스터를 섞어서 3자 병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좀 잘 넘어가지 않아서. 네, 이거는 간단한 그 사진 결과입니다. 6주기 투여를 받은 이제 환자들의 그 실제 그 사진 샘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종양의 부피가 6주 투여를 받은 사람은 약 65.5%가 감소되는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이제 표준 치료법이었던 젬스타빈과 얼로티닙, 이 병용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젬스타빈 얼로티닙에 우리 알발티노스타트를 추가해서 이렇게 3자 병용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요, ORR 객관적 반응률이 기존 이 젬스타빈 얼로티닙 치료제는 8.6%였는데 25%로 올라갔고, 질병 통제율 DCR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57.5에서 93.8로 현격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이 3.8개월에서 5.3개월, 그 다음에 전체 생존 기간의 중간값은 6.2개월에서 8.7개월로. 그러니까 기존 이제 표준 치료제고 우리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이 젬스타빈 얼로티닙에 대비해서 현격한 그런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실험을 진행하는 도중에 또 새로운 그 표준 치료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이 여기 젬스타빈, 그리고 여기 표현은 이제 납팍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브락산입니다. 그래서 젬스타빈과 아브락산의 병용요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ORR 객관적 반응률에서는 약간 지금 개선이 되었고, 또 전체 생존 기간에서도 8.5에서 8.7,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이 약간 개선이 되었지만, 역시 질병 통제율 DCR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50에서 93.8로 또 그런 현격한 그런 개선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젬스타빈과 아브락산의 병용은 이제 효과에서는 뭐 ORR 또 OS는 이제 좀 대등했지만은 이 부작용이라는 측면을 봐야 됩니다. 이 사실은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 이것이 요즘은 이제 항암 치료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과도 중요하지만은 환자들의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차원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중요한데, 이 젬스타빈 아브락산 병용은 좀 더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조금 전통적인 그런 항암 요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표에서 비교되는 것처럼 호중구 감소증에서 좀 더 높고, 또 환자들이 느끼는 이제 피로나 고통의 그런 지수, 또 신경장애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높습니다. 즉, 좀 더 환자들이 힘들어하고 좀 더 치료의 부작용이 높은 그런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도한 알발티노스타트와 젬스타빈 얼로티닙 이 3자 병용이 기존 표준 치료제였던 이 젬스타빈 얼로티닙에 대해서는 훨씬 더 효과성에서 이제 높은 효과성을 개선을 시켰고, 또 젬스타빈 아브락산 병용에 비해서도 효과도 일부 개선시켰고, 또 그것과 대비해서는 이 부작용 측면에서 또 더 훨씬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 효과와 또 부작용 측면에서 일단 개선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건부 승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이제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결과 보고서를 지금 제출해서 이제 시각처에 9월 말까지 해서 지금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 임상 2상에 참여했던 환자 24명에 대한 이제 각각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암 치료제이다 보니까 사실 환자들의 그 셀렉션도 굉장히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기가 이제 4주인데 그거에서 6주기 이제 투여를 해야 이제 본격적인 치료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 앞에 보시면은 옆에 여기 6명, 8명 정도는 아주 조기에 드랍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환자가 이렇게 임상에 참여했다가 이제 본인이 이거를 이제 그 임상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보다 너무 일찍 이렇게 사망한 그런 환자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각 환자들의 지금 생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4명은 2달 이내에 지금 사망한 경우이고, 6명까지도 한 2.5개월 정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치료 효과를 보이기 전에 딱 한 번 투여하고, 이게 6주기 투여를 해야 되는데,
한번 투여한 경우에 이제 드랍이 된 환자들이 좀 불행하게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24명이었지만 여기서 회색으로 표시된 환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6주기 투여를 마치지 못한 그런, 그리고 중간에 드랍이 된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린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환자들만 이 6주기 투여를 마친 환자들입니다. 근데 이 6주기 투여를 마친 환자들만 놓고 보면은 이 미디안 서바이벌, 그 생존 기간이 12.5개월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기존 환자들이 3.5개월이었고 기존에 나왔던 표준 치료제 젠스타빈, 얼로티닙의 병용이 6.3개월이었고 그거에 대비했을 때 아주 굉장한 이거는 개선으로 굉장한 개선을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 현재 아직 지금 생존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록이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임상을 주도했던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제 초기에 조금 이제 이렇게 셀렉션이 조금 잘못된 이런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 나왔는데 3상에서는 훨씬 더 이런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잘 정리해서 중증 공부 임상 신청을 이제 신청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 췌장암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 알발티노스타트는 이 HDAC 저해제 중에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이고 가장 부작용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의 병용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병용을 시도했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면역 항암제와의 그런 병용입니다. 그래서 그 PD-1 저해제와의 그런 병용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알발티노스타트가 종양 미세 환경에서 우리 T세포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 종양 미세 환경을 구성하는 그 T로액이라는 거, 또 MDSC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저해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해시켜주면 이 T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이 PD-1 저해제,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는 효과가 부족했는데, 이 PD-1 저해제와 우리 표적 항암제인 알발티노스타트가 같이 병용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 표를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동물 실험을 쭉 했었던 것입니다. 요 위에 거는 이제 간암 환자들의 세포인데, 관암의 경우에 이렇게 종양 볼륨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저희 알발티노스타트를 하나만 썼거나, 또는 요 노란색으로 된 PD-1 저해제, 면역관문 억제제를 하나만 썼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저해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멈춰지는데, 이 알발티노스타트와 PD-1 저해제를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35일째가 되니까 전체가 다 사라진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있다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대장암 세포에서의 결과였는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마우스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7, 8, 90 선을 보면은 이제 종양이 다 없어졌고, 1, 2, 3, 4, 5, 6도 종양의 크기가 상당히 이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발티노스타트와 면역 항암제로서의 그 병용이 그런 시너지를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캄렘리주맙을 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지금 이제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에서 허가를 받고 동시에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 알발티노스타트와 우리가 이미 도입한 캄렘리주맙과의 병용으로 국내에서 이제 간암 임상을 시작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해외에서는 꼭 이제 캄렘리주맙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키트르다든 옵스루든 이미 또 허가받아서 많이 적응증이 넓혀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이제 해외에서는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국내와 그 해외를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면역항암제 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미 기술 수출했던 CG806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6년과 18년에 걸쳐서 애프터즈 바이오사이언스의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이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이 만성 림프군성 백혈병 CLL, 또 소림프구성 림프종 SLL, 그다음에 NHL, 요걸로 해서 임상일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이번 7월달에 또 AML, 급성 골수성 백혈병도 추가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일상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요. 요 위에 이미 진행하는 것들은 이제 일상이 잘 진행돼서 내년 초에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에는 이제 임상 이상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임상 이상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저희 마일스톤의 이제 규모가 본격적으로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차례 좀 이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지난 저희 회사를 좀 아시는 분이 이 자료들 알고 계셨지만은 이미 애프토즈가 가져가서 미국 종양학회에서 여러 번 지금 발표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미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LL에서 이렇게 CLL에 그 치료제에 있던 인브루비카하고 이렇게 대비해 봤을 때 여기 빨간색이 항암 활성을 보인다는 것이고 하얀색은 항암 활성을 보이지 않는 것인데 워낙 현격한 이런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그 표준 치료제 대비 이런 우월한 이 세포 산멸 효과를 보였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미국의 에스코라든지 애쉬라든지 하는 종양학회, 혈액암학회에서 발표하면서 이 애프토지에 대한 관심도 이미 상당히 높아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역시 AML,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기존 표준 치료제 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하고 대비해 봤을 때 역시 이렇게 현격한 그런 개선 효과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애프토즈는 저희 CG806을 가지고 거의 여기에 올인하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 애프토즈는 이 혈액암, 백혈병의 이제 전문가 이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최근에 좀 진행을 했던 코로나 임상, 이 코비드19 임상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로 이제 신청을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더 늦게 제출했던 케모스타트에 의한 임상 2상이 승인을 받아서 그 케모스타트가 그 아산병원에서 이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됐던 거는, 케모스타트는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그런 약이 아니었고요. 이미 그 항바이러스로 지금 이미 이제 제너릭화 되어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과거에 나왔던 논문과 저희가 이제 추가 실험했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이제 앞에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위에 이렇게 선모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몸의 세포에 이 ACE2 단백질하고 결합하면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는 건데, 이 케모스타트가 이 TMPRSS2에 의해서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을 절단한다라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주목해서 이것이 이제 코비드-19에 이런 효과가 있겠다라는 걸 갖고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의 계획은 이 케모스타트 단독으로 일단 신청을 했지만은, 저희 약도 저희가 개발했던 알발티노스타트가 역시 이게 지금 그 폐 손상, 폐 섬유화와 많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해외 논문에도 많이 나왔고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섬유증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알발티노스타트도 분명히 이 폐 섬유화 관련된 이 코비드-19과 관련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케모스타트와 알발티노스타트의 병용에 의한 그런 이 코비드19 억제 임상입니다. 그러나 병용은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빨리 할 수 있는 케모스타트로 먼저 이제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그 2015년에 이제 그 유럽에서 나왔던 그런 데이터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이 된 그 동물들 주의 실험의 결과 보통 이제 15일쯤 되면 다 사망을 했는데,
케모스타트를 주입한 쥐들의 경우는 이제 계속 생존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한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코비드19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추가 실험을 해봤을 때, 이 빨간색이 코비드19에 대한 그 반응입니다. 그래서 케모스타트를 이렇게 그 10마이크로몰 정도만 이렇게 썼을 때도 한 80% 이상 이 CP 이니비션이라는 것이 이제 바이러스의 감염을 저해하는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적은 양으로도 기존의 다른 이제 그 사스 이런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훨씬 더 잘 반응을 한다라는 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유럽에서 나왔던 데이터와 이번에 추가 데이터를 했을 경우에 이제 코비드19에 이 케모스타트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간파를 하고 이제 먼저 임상 신청을 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알발트노스타트가 왜 또 이 코비드19과 관련돼서 효과가 있겠나 하는 그런 지금 사진입니다. 이거는 지금 동물 그 폐 실험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감염이 되어서 이제 폐 손상이 된, 요게 검은색 화살표가 이제 폐 손상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발트노스타트를 일정량 썼을 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용량을 투입했을 때, 그 폐 손상 부위가 이제 없어지는 거, 이것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사진에서도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정상세포의 사진이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제 폐가 손상된 사진입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폐 손상의 부위인데, 이 알발트노스를 썼을 경우에 이제 이거 파란색이 없어지고 거의 최초의 그 정상 세포의 모습과 유사하게 회복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알발트노스타트 역시 지금 코비드19과 관련이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비드19과 관련한 현재 임상 계획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이렇게 신청을 했었고요. 첫 번째 게 알발트노스타트하고 요 HCQ가 이제 하이드로클로로퀸입니다. 이것과의 병용으로 IND 제출 완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케모스타트를 가지고 단독으로 또 IND 제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케모스타트가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병용 투여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이제 바이러스 동물 모델에 의한 동물 실험 결과를 이제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바이러스 주입에 의한 바이러스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입한 후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생각보다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동물 모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동물 실험 결과를 나오는 대로 이거는 할 계획이고요. 일단 동물 실험 데이터가 지금 필요 없는 이제 케모스타트로 먼저 승인을 받아서 이제 국내 임상 그 아산병원의 김양수 교수님 팀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약이 아니지만 이제 효과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 약인 알발트노스타트 역시 이제 코비드19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국내 임상은 이제 환자 리크루팅에 좀 상당한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해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임상 시작을 위한 IND 준비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CRO들과 접촉을 해서 지금 미국과 그 브라질에서 지금 이 알발트노스타트 단독 임상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CRO와 해서 같이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단독 임상들을 먼저 시작한 후에, 이것도 역시 이제 해외에서는 알발트노스타트 단독 플러스요, 이 케모스타트와 알발트노스타트 병용으로 또 그 임상을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병용의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 동물 모델 효능 평가를 역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해외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확인했더니. 그래서 이거는 역시 또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병용 투약 임상 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는 이제 케모스타트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나 좀 더 이제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발트노스타트로 이거는 먼저 더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병용에 의한
그 해외 임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지금의 추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비드 19은 이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각처나 알프데이 등도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인하고서 이제 임상을 시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물 모델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갖춰서 이제 병용 임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역시 지금 계속 장기전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백신도 하고 있지만 백신은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고,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와 또 해외에서의 임상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19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CG549는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국에서 임상 2A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였음에도 제형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이제 한번 했던 걸 다시 또 해서 입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임상일상이 막 끝났고요. 근데 임상일상이 끝나서 안전성이 다시 확인이 된 거니까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정리하고 해서 준비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걸로 됐습니다. 내년에 가서 임상, 그때는 뭐 A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이상으로 바로 들어가서 전체를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셀렉스는 오늘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650과 651, 그 복합적인 임상하던 것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둘 다 임상일상이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 시각처와 지금 협의하면서 그 후속에 대한 진행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섬유증에 대해서, 이거 좀 새로 제가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섬유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유증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이 이렇게 섬유화되는 과정, 섬유화되고 이제 딱딱해지고 병화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보통 이제 폐, 간, 신장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데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이런 합병에 의한 이제 사망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심장이라든지 폐, 나중에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주의 경우에는 모든 사망 건수의 약 45%가 결국은 일종의 그런 만성 섬유증과 관련됐다 하는 이런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CG750, 이것이 이 섬유증과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특발성 폐 섬유증 IPF, 그 다음에 만성 신장질환 CKD, 이제 신장 그 섬유화증입니다. 이 두 가지와 이제 관련이 깊다는 것이 이제 뒷장에서 보여드릴 그런 논문에서 그런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특발성 폐섬유증이나 만성 신장질환은 현재 환자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우수한 효과를 가진 치료제는 좀 없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질환들이고 계속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 그 750은 저희가 IVR 트랜스타트를 이제 경구용으로 바꾸면서 이제 새로 개발한 그런 이야기 되겠는데, 이것이 이 섬유증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이제 지금 이제 항암제 쪽으로 항상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미 지금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섬유증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 섬유증은 이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개발 전문 회사로 마카온 주식회사를 현재 100% 자회사로 이제 설립을 했고, 여기에 저희 물질 CG750을 쪽으로 이전해서 그 섬유증 치료 전문 회사로 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CG750이 이 섬유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거 이제 논문에 실린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블리오마이신 또 PHMG 이런 것들이 바로 폐섬유증을 의미합니다. 이 폐섬유증을 유발이 된 그런 동물 모델인데,
이 폐섬유증을 이제 유발시키면은 이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요 정상일 때의 수치입니다. 정상일 때 수치했다가 막 요 블리오마이신 인듀스해서 폐섬유증이 되면 이렇게 수치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 이거 750을 이제 투약을 해서 용량을 늘려갔더니 이제 뒤에 가면 거의 이제 정상 수준하고 같아지는 그런 결과가 보이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도 맨 위에 있게 이제 이런 컨트롤 그룹 정상이고 두 번째가 이 블리오마이신을 주입해서 이제 폐섬유증을 유발한 그런 동물의 사진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약을 쓰면은 이 붉은 것들이 좀 없어지면서 위에 정상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PHMG라는 것도 마찬가지 폐섬유증인데 요거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이거는 문제가 생겼었던 과거에 그 폐섬유증입니다. 근데 그것을 유발한 동물 실험에서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희 그 750을 썼더니 정상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고 이 사진에서도 보면 이게 정상 그룹에서 이 폐섬유증 유발됐을 때 이렇게 변했다가 이 뒤쪽으로 가면 다시 좀 더 정상 쪽에 가까운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입증한 바 있는데 그리고 이 결과가 지금 몇 페이지입니다. 이미 이게 전부 지금 해외 저널인데 여기에 지금 실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몰리큘스라는 그런 해외 그런 저널인데 여기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요 폐섬유증, 요 블리오마이신과 그 가습기 살균 그 PHMG 요것을 주입한 폐섬유증이 생겼을 때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이제 실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그런 저널에는 키드니 쪽에서 키드니 파이브로시스 이 신장 질환일 때의 이 효과를 또 이렇게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키드니 쪽입니다. 키드니 파이브로시스 이 신장 섬유화로 인한 알포트 신드롬이라는 이 증상에서 역시 우리 750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 효과가 보였다 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돼서 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카디악 쪽, 그러니까 심장 역시 또 이렇게 비대해지는 심장에도 섬유화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들에서 우리 아이발티노스타트 물질을 가져가서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강대 의대, 경북대 의대, 또 전남대 의대 등에서 요 공동 연구를 했던 것이고, 연구 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해외 저널에 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런 아이발티노스타트 성분이 이쪽 폐섬유증에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런 연구 논문에 실리면서 입증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섬유증으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마카오를 좀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750을 일단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막 질문해 주신 것들에 보면은 그 자회사 간의 기술 이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자회사가 지금 자본금도 돈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그 기술 이전한 금액이 굉장히 큰데 그 업프론트만 약 50억에 이르는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효과가 그동안에 보였고 이런 것이 해외 저널에 실렸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투자자 그룹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저희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에 직접 투자는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이렇게 비상장 또 이렇게 또 이런 그 섬유증에 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이제 이 가능성을 보고 이제 마카온으로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 업프론트도 이제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또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이 마카온이 섬유증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폐섬유증의 그런 자료들인데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원래 이거 아이발티노스타트 이 750으로 변형하기 전에 그 745가 이런 효과 때문에 우리 코비드-19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입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발티노스타트 가지고 코비드-19에 대한 임상은 지금 별도로 지금 이제 미국과 브라질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로 바꾼 750을 가지고는 이 750의 섬유증을 적응증으로 한 그 권리는 저희가 마카온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카오니, 저희 100% 자회사인 마카오니 지금 이 섬유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앞에 저희 회사의 일반적인 지금 많이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췌장암의 결과 이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캄렘리주맙을 새로 이제 임상하고 캄렘리주맙과 병용으로 이제 우리 아이발트너스가 병용할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임상, 그리고 마지막에 섬유증까지 요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이제 또 여러 지금 이제 질문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질문 주셨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일단 정리된 것이 있고요. 지금 또 문자를 통해서 질문들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 저희 IRPR 팀의 김재현 부장과 여기 정세린 차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들어오시는 거 제가 확인해서 저희가 또 뭐 같이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요약으로 그 타임라인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더 중요한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요 아이발트너 스타트 췌장암은 이제 이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 지금 하반기에 지금 이제 조건부 제가 허가 신청을 위한 지금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계획은 이제 9월 말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이거를 받아서 6개월 내에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캄렘리주맙을 일단 요거는 이제 폐암에 이미 지금 해외에서 효과를 지금 본 거기 때문에 폐암을 중심으로 요거는 가교 시험입니다. 즉 이미 다른 데서 이제 허가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3상은 3상인데 좀 더 약식화된 그런 3상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교시험 신청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교시험이기 때문에 내년 1년이면 이거를 마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2년부터는 이건 시판이 가능한 것이고, 아시다시피 비리원자회제가 이미 글로벌리는 굉장한 규모로 지금 커져 있고, 국내 시장 규모로 보더라도 작년 말 현재 이미 2천억 원에 되어 있습니다. 옥티브와 트루드만 하더라도. 근데 우리 거는 이제 더 같은 효과의 가격 경쟁력을 가진 이제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마치고, 22년부터 시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발티노스타트와의 병용, 요거 역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데, 요거 이제 그냥 필요한 항체라고 저희가 쓴 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캄렘리주맙과 같이 병용을 해서 하고, 해외에서는 또 이미 다른 것들과 해서 좀 활동 계획이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이제 임상 이상은 이제 그 아산병원 김영수 교수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아까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발트너 스타트의 그 해외 임상, 미국과 브라질 요것이 이제 시작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지금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제 기다리셨던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여기까지 나온 걸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전히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또 경청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